안녕하세요. 프리수학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생님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겠죠. 우리는 2025년에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요, 2028학년도 수능에 첫 적용이 될 거고요. 시행은 2027년에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아직은 입시 제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가 않아서 24년에 입시 제도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고등수학교과의 명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아니라 달라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선 공통교과 안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들어있는데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수학 상하 있죠. 그거를 뜻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교과에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수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1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적분 1이 수학 2 과목입니다. 자, 또 진로 선택 교과에 미적분 2와 기하가 보이죠. 여기 있는 미적분이 지금 현재 미적분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명칭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학년 구분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공통수학 1 과목이에요. 지금 현행에서는 수학상으로 배우고 있죠. 공통수학 1 과목은 현행이랑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지만 학기의 이동이 있고 재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요. 행렬과 그 연산, 행렬이 재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렬이 연산이 신설된다고 해서 뭐 많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역행렬을 제외하고 이제 연산을 학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진 않지만 익숙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개념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문제랑 연결을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학기의 이동이죠. 우리 2학기의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현재는 배우고 있는데 1학기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1학기로 이동이 되었다는 얘기는 누가 빠졌어요? 여기서 현재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도 학습을 매우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걔가 2학기로 갔다는 얘기는 1학기에 학습할 내용은 조금은 부담이 덜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만 여기서 행렬 하나가 제도입이 되고 단원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중요한 내용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다항식 단원에서는 곱셈 공식이나 아니면 우리 인수분해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요. 나머지 정리도 1학년 때만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 이곳에서 근의 위치나 뭐 근의 부호를 판별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공통수학 2를 볼 건데요. 현재는 수학 하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달라진 내용은 공통수학 1에서 학기에 이동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동된 것은 여기에 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는 조금 그래도 학습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공통수학 2는 학습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행에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단원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함수 단원이 있어요.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내가 배우던 함수와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 선분의 외분점을 삭제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1학년 과정은 학습량이 1학기, 2학기 모두 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수 과목과 미적분원 과목은요,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수 과목은 현행 수학 1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이 부분이 변화는 없지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수학 1이라는 과목도요. 문이과가 통합된다고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나왔었는데요. 선생님은 처음 가르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요. 거의 따라가지 못했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지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딱 등장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좋은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학습량이 많을 거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미적분 1은 어떨까요? 미적분 1은 현재는 수학2라는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고요. 추가된 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넓이 개념으로 변경한다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정적분의 기본 정의 이 정도만 배우고 있는데 넓이 개념으로 변경한다고 하고요. 여기 구분구적법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미적분 2에 가면 정적분의 활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넓이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확률과 통계 과목인데요. 확률과 통계 과목은 원순열이 삭제됐다라고 하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은 모비율의 추정이 재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점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학습할 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미적분 2입니다. 미적분 2는 현행과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배우고 있는데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서 대수랑 미적분 1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수랑 미적분 1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미적분 2에 온다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마지막으로는 기하입니다. 기하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지막에 공간 벡터가 부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은 공간 벡터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기하 과목은 편차가 심한 과목이에요. 학생마다 편차가 심해요. 잘 푸는 학생들은 잘 풀지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학습량이 증가가 됐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과목별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고등수학은 삭제된 내용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에 비해서 학습할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이렇게 학습량이 증가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수학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게 중등 수학은요. 여기 변화와 관계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에서 문자화식이랑 함수 단원이 영역명이 합쳐졌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1학년부터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마지막에 자료와 가능성에 보면 대표값이라는 이 단원이요. 중3에서 중1로 이동이 되었다.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추가된 대표값 단원은 중1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요. 1학년 이 전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학습량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부터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2학년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이쪽에 보면 증명이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학년에는 도형 단원이 원래도 많은데 증명이 추가되었다라는 얘기는요. 2학년 전 과정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서술형이나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도형을 배울 때 증명 과정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입니다. 3학년은 2차 함수 단원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 있지 않죠. 우리 고1에서 배우던 내용이 중3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중3 과정에서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보고 고등 과정에서는 뭐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대 최소 내용이 다시 내려왔다라는 얘기는요. 자세하게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미리 배우고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는 심화해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 배우는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3학년의 변화가 보이는데 상자 그림이 신설되었어요. 통계단원에서 상자 그림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일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단원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실생활을 중심으로 통계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수학 내용은 기존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죠. 근데 역시 학습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준비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등과정의 학습을 바탕으로 고1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또 그 바탕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심화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시작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1에 와서 문자를 사용하는 여기 있는 문자의 사용과 식, 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의외로 가장 오래 걸리는 단원입니다. 실수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산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연산이 바탕이 돼야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갔을 때도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전 과정의 강의를 오픈하려고 해요. 이런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 경험상으로 학원에 다녀도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풀이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제집의 구성을 보면 뭐 상중 문제나 상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건너뛰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된 개념원리 RPM 중학교 1학년 과정을요. 개념 설명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문항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선생님이랑 한 문제도 빼먹지 않고 공부해서 앞으로의 수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